네. 자, 여기 믹싱 깁스 펑션이 나와 있어요. 깁스자의 에너지. 자, 칸막이로 나눠져 있던 두 개의 기체가 자,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비포하고 애프터를 한번 잘 비교를 해봅시다. 혼합전에는 이렇게 칸막이 뭐 칸이 똑같아도 상관없고 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저는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여기 A라는 기체가 세워져 있고 B라는 기체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칸막이 치우기 전에는 똑같이 압력이 P 같았죠. 압력이 같았는데 칸막이가 그러니까 유동적인 거라고 봐. 유동적인 것. 칸막이가 여기에 딱 머물렀다는 얘기는 양쪽이 지금 압력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지금 양쪽의 압력이 똑같아. 근데 칸막이를 제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냥 A도 여기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A가 전체적으로 확산돼 있고 B도 여기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돼 있는 거죠. 자, 그죠? 이때 압력 역시 P죠. P인데 말이죠. 이때 압력은 A의 압력하고 B의 압력하고가 더해진 거예요. 그죠? 자, A의 압력은 처음에는 P였는데 나중에는 PA가 된 거예요. PA가. 그러니까 이때는 P였는데 순전히 A로만 이루어진 압력을 보면 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P가 PA보다는 크죠. 그죠? 마치 똑같은 식으로 PB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믹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어떤 지금 상황이냐.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적으로 유도한 이 시기, 이 믹싱이 어떤 상황의 믹싱이냐 그죠. 혼합전과 혼합후가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이다 이거지. 이 상황이다. 압력이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죠.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퍼져 들어감으로써 B의 압력도 넓은 공간으로 퍼져 들어가면서 줄어들었죠. 토탈 압력은 PP였었고 칸막이 채워도 역시 P. 그죠? 사실 이렇게 두 개의 부분합이 이게 더하면 A의 부분합하고 B의 부분합이 정확히 더해서 돌턴의 부분합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자, 저것도 실제 기체에서는 저렇게 완전히 똑같다고 놓을 수는 없겠죠. 두 기체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근사적으로 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기체라고 가정한 거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뭐 거의 근사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알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 뭐 다 했던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믹싱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믹싱 엔트로피 이야기를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자, 이게 책 내용을 그대로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저도 약간 그렇게 느끼고 아마 뭐 여러분 중에 그렇게 느끼신 분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이 자꾸 이제 여러 판에 대해서 개정되면서 조금씩 내용이 첨삭이 되면서 오히려 약간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약간 좀 흐름, 논리 이런 부분에서 가끔 중간중간에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연력 확정 내용을 중간 점검을,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내용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자, 몇 가지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한번. 근데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뭐 깁스 뒤에 미퀴션, 파샬 몰라 프로퍼티, 파샬 몰라 퀀티티라고도 하죠. 뭐 그런 것들. 깁스 뒤에 미퀴션 있고 그다음에 믹싱 넘어왔는데 이런 것하고 비슷한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더 보완적으로 얘기를, 보완이라 그러지만 그냥 뭐 아주 중요한 거에서 벗어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부록처럼 추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우리가 논리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펀더멘털 이퀘이션이 그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VDP 마이너스 SDT 여기서부터 다 모든 것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거 깁스 펑션의 예를 들어서 P에 대한 변화율은 V잖아요. 그죠? 이걸 P로다가 미분하면 V가 나오죠. 물론 이제 T는 일정하다고 본 거니까 얘는 상관없고. 그죠? 또 하나 나오죠. 이거로부터 대신 G가 T에 대한 변화율은 뭡니까? T에 대한 변화율은 마이너스 S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S가. 그때 이때는 P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 식이 요거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봅시다. 그런데 말이죠. T가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봅시다. T가 일정한 경우에는 얘가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따라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는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T는 일정하지만 압력은 변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I에서 압력은 PF까지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압력은 단지 일정한 건 T가 일정하다고 봅시다. T가 일정하니까 자유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량은 뒤에 거 하나 날라가고 그냥 이렇게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예요, 이거. 따라서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액체나 고체이잖아요. 액체나 고체인 경우에는 V를 일정하다고 봐요. 액체나 고체인 경우에는 부피의 변화량은 압력이 변할 때 부피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근사적으로 봅니다. 고체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액체인 경우도 이런 거 비압축성 유체라 하죠. 비압축성 유체. 압축되지 않는 유체. 그래서 부피를 혹은 밀도를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 그죠? 완전히 일정하진 않아요. 엄밀하게. 그렇지만 뭐 거의 이거는 일정하다고 놔도 상관이 없는 근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액체나 고체일 때는 그냥 이거죠. 뭐 아주 좀 이렇게 쓰면은 V 곱하기 델타 P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 액체나 고체가 아닌 기체인 경우에는요. 이게 이렇게 안 되죠. 자, V가 만약에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변화율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인테그랄이 아니고요. 자, 봅시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죠. 자, 기체인 경우에는 나중에 깁스자유 에너지는 초기의 깁스자유 에너지 더하기 그죠? 더하기 요 변화량의 뭐예요? 변화량의 적분인데 PI에서 PF까지의 변화량 VDP인데 V가 뭡니까? V는 어떻게 넣을 수 있죠? nRT의 P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nRT의 P 이상기체인 경우에 d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기체인 경우에 자 그러면 이게 일로 넘어와서 GF-GI는 뭐예요? DG는 이거 적분했죠. nRT는 이건 상수죠.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빠지고 nRT의
이걸 델타로 놓을게요. 뭐 상관없죠. t는 nRt의 ln의 pi분의 pf다. p분의 1 적분하면 로그가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는요. 약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서 다르게 유도한 거엔 좀 다른 표현도 있는데,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nRt의 ln에 이렇게 쓰면 p하고 이게 바뀌어. vf분의 vi 이렇게 되는 거죠. P하고 V는 반비례잖아요. 이상기체일 경우에 P, V는 일정하니까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과 부피는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따라서 PI분의 P가 아니라 VI분의 VF로 하면 얘하고 얘는 ln VI분의 VF하고 ln 이거는 서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가. 이렇게도 써요. 그렇죠? 요거의 마이너스 1승이 이거잖아요. 이건 반비례하는 거니까. 자, V로 쓸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오고. 근데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로 쓰죠. 이거로. 그죠? nRT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여러분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